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한국은 많은 진통 끝에 초중고의 무상급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무상급식을 부러워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며 황당한 조건을 내건 지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맨발의 갠 평화교재에서 삭제, 픽폭 실태에 접근하기 어렵다.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 일본에서 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원폭 피해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맨발의 갠이 일본 초등학교의 평화교육 교재에서 삭제됐습니다. 히로시마 교육위원회는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의 평화교육 교재에 채용하고 있는 맨발의 갠에 대해 만화의 일부에서 아이들에게 피폭의 실상이 전해지기 어렵다라며 다른 교재로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맨발의 갠은 단순히 일본의 피폭을 그린 만화가 아닙니다. 일본의 원폭이 떨어진 원인은 일본 제국주의에 있다며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 천황제 등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담고 있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양심적인 시민을 비국민으로 모는 모습까지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패전 후 6.25 전쟁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일본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본 국우 입장에서는 사라져야 할 책인 것입니다. 이번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본 내에서는 커다란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어른들의 편한 해석 아닌가? 역사가 지금과 맞다, 맞지 않다라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판단, 히로시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렇게 과거는 잊혀져 가는 건가? 시간을 들여 아이들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맨발의 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키시다 자민당 공명당 정권이 지난 대전을 정의로운 전쟁으로 규정하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맨발의 갠은 자민당과 공명당에게는 불리한 만화인 것입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우리 국민을 다시 전쟁으로 몰아가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본의 교육 문제는 급식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급식, 후쿠시마 현산 식재료 다시, 검사 철저히 해 보호자 불안 불식. 후쿠시마에서는 현지의 식재료를 학교 급식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산 식재료의 사용은 급격히 줄어들었지만 이후 점점 회복하며 지진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식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후쿠시마만이 아닙니다. 도쿄 등 일본 전국 학교에서 후쿠시마 식재료 사용이 늘고 있고, 일본 아이들은 상당량의 후쿠시마 식품을 급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일본 최초 학교 급식에 귀뚜라미 도입, 식량 부족, 구세주 될까? 일본 토쿠시마 현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본 최초로 급식에 귀뚜라미가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우선 귀뚜라미를 사용한 급식을 내놓으려는 학교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최근 곤충식이 관심을 받으면서 곤충식을 먹고 알레르기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새우와 같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고 있고, 심하면 쇼크까지 올 수 있어 곤충을 섭취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곤충식을 먹이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학교 급식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 파괴를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립다, 신선할까, 급식의 고래튀김, 이 고기는 어디서 온 것일까? 최근 몇 년 사이 급식에 고래고기를 사용하는 일본 학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래 고기 튀김이 들어간 일본 학교의 급식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래고기 급식이 흔했었는데 어느 순간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래고기 학교와 고급 음식점으로 상업폭용 3년 반 만에 매력 재발신. 일본의 본격적인 폭용 산업이 시작된 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아베 정부는 2019년 국제폭용위원회를 탈퇴했습니다. 이후 일본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 놓고 고래를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일본 학교에서도 고래고기 급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학교 급식이 무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황당한 조건을 내걸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국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 당시 오세훈 시장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기 위해 주민투표를 서울시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주민투표에 182억 원을 낭비하는 건 무리수라는 반대에도 오 시장은 자신의 시장직을 걸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주민투표의 최종 결과 2011년 8월 24일 투표율은 25.7%로 투표함을 개봉할 수 있는 투표율 33.3%에 미달해
결국 오 시장은 사퇴했고 무상급식은 실현됐습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한국의 무상급식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급식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학교 급식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740개 지자체 중 학교 급식비 무상화를 실시하는 지자체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무상화 실시 76개 지자체 4.4%, 초등학교만 무상화 실시 4개 지자체 0.2%, 중학교만 무상화 실시 2개 지자체 0.1%. 일본에서 급식 무상화를 실시하는 것은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무상급식 소식이 나와 커다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급식 무상화는 마이넘버 카드 취득 조건. 오카야마 비젠 시장이 정식 표명,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오카야마현 비젠시의 오시무라 타케시 시장은 지난 2월 14일 세대 전원이 마이넘버 카드를 취득했을 때에만 급식비 등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가구 전원이 마이넘버 카드를 취득했을 때 지역 전자포인트로 급식비 등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비젠시에서는 이미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2024년부터는 세대 전원이 마이넘버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만 급식비, 학용품비, 보육원, 유치원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으면 무상이었던 것이 유상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비젠시의 인구보다 많은 4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반대 성명을 했고 비젠시의 시민들은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본 정부의 마이넘버 카드 보급률 올리기의 부작용입니다.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지자체의 마이넘버 카드 교부율이 높을수록 많은 교부세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무리한 정책까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카드가 있고 없고에 따라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카드가 없는 사람을 비국민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맨바라겐에서는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시민들을 비국민 취급하는 내용이 많이 등장합니다. 오늘날 일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비국민 만들기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정부는 마이넘버 제도가 목적이었을 것이다. 정부 카드를 만들면 포인트 지급이라는 시점에서 방향이 틀렸다. 아이 지원 세상에서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면 아이 급식이 무료라는 생각은 틀렸다. 마이넘버 카드를 만들지 않아도 무료로 아이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것이 시장 아닌가? 솔직한 생각은 이런 협박적 차별적인 황당한 말을 잘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구나. 굉장히 성급하고 사려급지 못한 판단을 한 것에 놀랍고 이해가 안 갑니다. 카드를 만드는 것이 의무가 아닌 이상 이 지자체의 판단은 지나치다고 느껴집니다. 마이넘버 카드 보급은 좋지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의 구별을 만드는 것은 헌법 위반이 아닌가? 시장이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시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닐까? 헌법에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헌법은 정치인과 공무원과 천황이 지켜야 할 법이 아닐까? 분명히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되는데 이런 일본 괜찮을까? 마이넘버 카드가 있든 없든 어느 한쪽이 득이나 손해 따위는 없어야 한다. 애초에 마이넘버 카드는 관공서에서만 편리한 것이어서 불공평을 일으켜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마이넘버 카드라면 그만둬야 한다.